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다가 현직 과학도가 말하는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학원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통합과정 원생임과 동시에 게이 라이프를 시작한 지 7년 차이면서 커밍아웃한 지 오늘의 유머. 저는 7년 차 게이입니다. 네, 굉장히 신뢰도가 높군요. 그래도 내용을 좀 요약해보겠습니다. 1번, 동성애에는 진성 동성애와 기회적 동성애가 있다. 진성 동성애는 그냥 진짜 평생 안 변하는 동성애자요. 기회적 동성애는 군대, 형무소와 같이 이성을 접할 수 없거나 이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형태로 소질적, 신경증적, 정신병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소질과 신경증과 정신병을 원인으로 기회적 동성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기회적 동성애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무소나 군대에서 일어난 일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십자군이 말이랑 섹스했다는 것도 봤는데요. 그래서 논문, 책, 기사 등을 인용해서 영상에 쓰려고 엄청나게 검색했지만 안 나왔어요. 속은 것 같아요. 2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를 떠나서 서로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면 사회에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없다. 네. 좀 이상한데요. 민주주의 국가는 합의하에 하는 일을 억압하거나 비난할 권리가 없는 국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주제랑 상관없이 넘어갑시다. 참고로 성 정체성은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뭔가인가고요. 성적 지향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하냐 둘 다 좋아하냐 아무도 안 좋아하냐 같은 겁니다. 3번, 성적 지향의 유전적 요소. 대부분의 게이들은 X 염색체에 아무튼 무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 일란성 쌍둥이는 성적 지향이 같을 확률이 높고요. 남자 형제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게이가 될 확률이 33%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모의 자궁이 Y 염색체를 침입자로 인식해 안티 항체를 형성하는데 그게 태아에 흡수된답니다. 4번, 성적 지향의 호르몬적 요소. 임신 중 산모의 안드로젠 수준이 높을수록 글로만 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뇌피셜로 무슨 소리인지 추측해보겠습니다. 임신 중 산모의 안드로젠 수준이 높을수록 오른손 약지손가락이 길어지고 여자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성애자 여자는 오른손 약지와 검지 길이가 비슷하고 게이와 이성애자 남성과 레즈비언은 대부분 약지가 더 깁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 형제에 있는 막내 아들은 약지랑 검지 길이가 비슷합니다. 남자 형제 막내는 안티-HY 항체 때문에 게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었나? 남자 형제 막내는 안드로젠 수준이 낮아지는 건가? 아니면 안드로젠은 똑같지만 약지가 짧아져서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짧아지는 건가요? 좀 써줬으면 하네요. 동물 실험에서 쥐와 양의 임신 중 안드로젠 수준을 조절해서 새끼가 평생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팽이관에서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때 레즈비언은 남자 소리가 납니다. 왜 호르몬 이야기하는데 껴있는지 모르겠네요. 5번, 게이와 레즈비언의 뇌 구조. 게이와 레즈비언은 왼손잡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손을 쓸지는 자궁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그러니 게이와 레즈비언도 자궁 영향이 크다고 추측됩니다. 게이의 뇌 기능이 이성애자 여성에 가깝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은 어릴 때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시상하부의 인하는 이성애자 남자가 이성애자 여성보다 더 큰데 게이는 이성애자 남성보다 작습니다. 또 좀 전에 안드로젠 조절해서 동성애자로 만든 게이 양의 INAH도 이성의 수량보다 작습니다. 이성애자 남성은 에스트로젠 유도체를 성적 신호로 인식하지만 게이 남성은 안드로젠 유도체를 성적 신호로 인식합니다. 호르몬, 전기 충격, 호르몬 요법 등으로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노력은 실패해왔습니다. 6번, 왜 동성애자는 번식을 하지 못하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 아직도 남아있고 심지어 전식과 비슷한 확률로 유전될까? 게이의 여자 친척은 이성애자 여자 친척에 비해 훨씬 많은 자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게이 유전자를 가진 여자가 높은 생식력과 성적 매력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는 유리해서 유전되는 건 아닌 것 같대요. 7번, 이 실험들과 그 밖에 많은 실험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반대로 후천적임을 시사하는 내용은 별로 없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약지손가락이 길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자궁 내 안드로젠 수준이며 약지손가락이 더 긴 모든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면 레즈비언은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자궁 안에서 초자아를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고 이후 노력을 통해서 안드로젠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일한 조건도 아니고 모든 사람도 아니니까 애초에 레즈비언도 이성애자도 아닌 여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젠 수준과 레즈비언 확률 증가로 봐서 아마도 조금 레즈비언은 선천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선천적이지 않은데 이게 다 맞아떨어질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 합리적으로 선천적이라고 추측할 수 없으려면 후천적임을 시사하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없고 외려 입양한 아이의 성적 지향이 입양한 부모의 양육 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나오는 등 후천적이면 역으로 나와야 하는 결과들이 많다는 것이죠. 8번, 이 애는 말하지도 않으니 동성애자의 존재라도 인식해줘라. 알았다. 그래. 9번, 이 글은 아래의 링크와 이미 아는 지식을 조합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영어를 거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 내용을 한번 싹 훑었는데요. 이걸 보고 꽤 재밌어 보여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선천인지 후천인지는 아직 미지의 분야이며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 글이 많았어요. 이건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진짜로 모른다. 2. 자유, 기독, 대한, 예수, 감리, 하나님의 우편당에서 후천적이거나 모른다는 연구를 하도록 로비했다. 3. 양성애자나 성적 지향을 깨닫는 과정인 사람이 후천적으로 변한 것처럼 한다든가 연구를 교란하고 있다. 어떤 게 맞을지, 제3의 무언가가 맞을지 저로서는 전공 지식과 인맥이 필요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전공자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떻다는 정보를 전달할 자격이 없죠. 오늘의 유머 쓴 사람은 뻥친 거 아니면 전공자기라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딱히 무슨 연구 결과를 보기 전에도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었으며 전혀 변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죠. 단순히 타인의 자신을 투영한 거죠. 나이를 먹어도 그 생각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뻥치는 게 아니라면 본인들도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동성애나 양성애라는 사람도 소수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대요. 이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지 않다고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연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이 선천적인 것은 보편적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면 동성애자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벌써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자인 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선천적이지만 동성애자의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성애자가 아니면 때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컴퓨터 발명의 핵심이 되는 튜링 머신 개념, 형태 형성의 화학적인 토대라는 논문에서 유전자와 태아라는 부분을 예측했다. 엄청 대단한 일들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동성애자였고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19살 소년과 사랑하는 사이로 동거를 하다가 집이 몽땅 털려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당당하게 경찰한테 도둑과는 동성애 관계였다고 하고 법원은 시원하게도 뜨끈한 여성 호르몬 주사를 한 그릇 맞춥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청산가리 넣은 사고로 자살하죠. 튜링이 운이 없거나 특별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동성애자라고 밝힌다면,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을 보여주실 것이 바로 눈에 선한데요. 동성애를 하면 진짜로 죽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IS의 동성애자 처형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돌던 영상이 생각납니다. 한 8층에서 그냥 바닥으로 던지던데요. 그렇다면 동성애를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도 원래 이성애자인데 동성애를 선택한 것이며 그 너무도 큰 쾌락에 저항하지 못해 고문에도 전기 충격에도 죽음 앞에서도 동성애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수 또한 이렇게나 많다고요? 별로 논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천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성애자들이랑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저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언제나 꼭 착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보다 더 소수인 사람들에게 차별과 탄압을 저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피해자들은 자기보다 더 소수인 사람들에게 폭거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원하는 사회는 모든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나쁜 소수자가 있거나 어느 경우에는 소수를 택하는 것이 나쁜 행위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저 합리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